콜로라도 래피즈가 오늘 경기 후 자신들의 SNS에 올린 게시물 보셨나요? 거기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죠. 우리는 살아남았다라는 문구가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난 밤 캘리포니아 BMO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LAFC와 콜로라도 래피즈의 경기는 결과적으로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를 단순한 무득점 무승부로 치부하는 순간 여러분은 축구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장면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목격한 건 축구 경기가 아니라 한 명의 선수가 어떻게 리그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다큐멘터리였거든요. 경기 시작 전부터 콜로라도의 크리스 아르마스 감독은 이례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선수들을 모아놓고 무려 45분 동안 전술회의를 진행했는데요. 현지 기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회의 내용은 오직 하나였다고 해요. 손흥민을 어떻게든 막아라였죠. 아르마스 감독은 손흥민의 지난 5경기 모든 터치를 프레임 단위로 분석한 영상을 선수들에게 보여줬고 각 포지션별로 손흥민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시켰다고 합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MLS의 한 감독이 단 한 명의 선수를 막기 위해 팀 전체의 전술을 재편한 거예요. 이게 바로 손흥민이 미국 대륙에 불러온 지각 변동입니다. 유럽에서는 당연했던 일이 이제 MLS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콜로라도의 전술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5에 4에 1 초국 수비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어요. 중원에 4명을 깔고 최후방에 5명을 배치한 이 전형적인 안티 풋볼 전술은 사실 약팀이 강팀을 상대할 때 쓰는 생존 전략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콜로라도가 결코 약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지난 시즌 서부 컨퍼런스 4위를 기록한 플레이오프 팀이에요. 그런 팀이 홈도 아닌 원정에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들고 나왔다는 건 그들이 손흥민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전반 3분 손흥민이 처음으로 공을 잡았을 때의 장면을 다시 돌려볼까요? 손흥민이 하프라인 부근에서 패스를 받자마자 콜로라도의 수비 라인은 즉각 10m씩 뒤로 물러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그들은 손흥민의 스피드를 이미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라인을 높게 유지했다가 손흥민에게 뒷공간을 내주는 순간 그들은 끝장나는 거거든요. 토트넘 시절 손흥민이 보여줬던 그 무시무시한 역습. 골들을 콜로라도 코칭 스태프도 다 연구했을 테니까요. 전반 7분경 손흥민의 첫 번째 결정적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왼쪽 터치라인 부근에서 공을 받은 손흥민은 순식간에 3명의 압박을 받았어요. 이안 머피와 잭 프라이스. 그리고 케빈 카브랄까지 3명의 선수가 동시에 달려들었죠. 보통의 선수라면 여기서 백패스를 선택하거나 파울을 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어요. 그는 공을 받자마자 상대의 압박 동선을 예측한 듯 왼발 아웃사이드로 공을 대각선으로 밀어냈고 동시에 자신의 몸을 반대 방향으로 틀면서 3명의 압박을 한 번에 벗어났습니다. 이 플레이를 보고 ESPN 해설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들은 저건 인간이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아니다. 저건 마치 시간을 0점 몇 초 늦게 보는 사람만이 가능한 움직임이다 라고 평가했어요. 손흥민의 축구 지능이 얼마나 차원이 다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전반 15분 이 경기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가 터졌습니다. 손흥민이 왼쪽 하프 스페이스 부근에서 공을 받았을 때 콜로라도의 수비 조직은 완전히 붕괴됐어요. 중앙 수비수 레기 캐넌이 손흥민에게 붙었고 동시에 우측 풀백 키건 로젠베리가 커버를 들어왔으며 수비형 미드필더 콜 바세까지 내려와서 삼각편대를 형성했습니다. 3명이에요. 단 한 명의 공격수를 막기 위해 3명의 수비수가 동원된 거죠. 이게 바로 손흥민이 만들어내는 전술적 왜곡입니다. 한 명이 3명을 끌어당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다른 곳에 공간이 생기죠. 손흥민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는 3명의 수비수가 자신에게 쏠리는 순간 시선은 반대편을 향한 채 노룩 패스로 우측의 데니스 부앙가에게 공을 넘겼습니다. 부앙가는 텅 빈 공간에서 여유롭게 크로스를 올렸고 올리비에 지루가 헤더슛을 시도했죠. 비록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이 플레이 하나로 손흥민이 LAFC의 공격 전술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현지 축구 전문 매체 MLS 석설는 이 플레이를 분석하며 손흥민은 공을 소유하지 않을 때 더 위험하다. 그는 수비수들의 시선을 조종하는 마술사다라고 표현했어요. 정말 소름 돋는 분석 아닌가요? 전반 20분경부터 콜로라도의 전술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손흥민이 공을 잡지 못하도록 아예 패스 경로 자체를 차단하기 시작했어요. 손흥민이 움직이는 모든 공간에 최소 2명 이상의 수비수를 배치했고, 손흥민에게 향하는 패스가 나오는 순간 즉각 인터셉트를 시도했죠. 이건 사실상 맨투맨 마크를 넘어선 존 디펜스의 극단적 형태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콜로라도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수비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을 완전히 봉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은 단순히 공을 받아서 돌파하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는 공 없이도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수 중 한 명이에요. 전반 26분 이 경기에 가장 아찔했던 순간이 왔습니다. 콜로라도의 역습 상황에서 라파엘 나바로가 LAFC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강력한 슈팅을 때렸어요. 공은 정확히 골대 상단 구석을 향했고, 위고 요리스는 신들린 선방으로 이를 막아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에서 요리스의 슈퍼 세이브만 기억하지만 사실 이 플레이의 진짜 MVP는 손흥민이었습니다. 영상을 다시 돌려서 보시면 나바로가 슈팅을 때리기 약 5초 전 손흥민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당시 손흥민은 상대 진영 최전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콜로라도가 역습을 시작하자 손흥민은 즉각 전력 질주로 자진 진영을 향해 내려왔어요. 그리고 콜로라도의 빌드업 과정에서 중원 패스를 방해하며 상대의 공격 템포를 늦췄습니다. 만약 손흥민의 이 압박이 없었다면 나바로는 훨씬 더 여유로운 상황에서 슈팅을 때렸을 거고 요리스도 막기 어려웠을 거예요. 경기 후 요리스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은 내가 아는 가장 완벽한 팀 플레이어다. 그는 공격에서만 뛰어난 게 아니라 수비에서도 팀을 위해 헌신한다. 저 선방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손이 만들어준 거다라고요. 이게 바로 진정한 월드클래스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통계를 위해 뛰는 게 아니라 팀의 승리를 위해 90분 내내 헌신하는 거죠. 전반전이 끝나고 하프타임에 접어들었을 때 통계판을 보면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LAFC의 점유율은 68%였고 슈팅은 7개 대 2개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골은 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운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콜로라도의 수비가 완벽했던 걸까요?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콜로라도는 손흥민 한 명을 막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고 그 결과 팀 전체의 밸런스가 무너진 거예요. 그들은 손흥민만 막으면 LAFC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LAFC에는 부안가도 있고 지루도 있고 바우사도 있거든요. 손흥민이 3명을 끌어당기는 동안 나머지 공격수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겁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경기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반전에 손흥민을 막는데 모든 체력을 소진한 콜로라도 선수들은 점점 지쳐갔고 반대로 손흥민은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손흥민의 무서운 점이에요. 그는 나이가 들면서 체력 관리법을 완벽하게 터득했거든요. 전반전에는 상대를 끌어당기고 지치게 만들고 후반전에는 그 틈을 노려서 결정적인 기회를 만드는 거죠. 후반 8분 손흥민의 폭발적인 스프린트가 터져나왔습니다. 중원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은 단 3초 만에 30m를 주파하며 콜로라도 수비 라인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레기 캐논이 태클을 시도했지만 손흥민은 이미 그의 예상보다 2발자국 앞서 있었죠. 손흥민의 스피드는 32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리그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후반 15분경 손흥민은 또 한 번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었어요. 좌측 터치라인에서 공을 받은 손흥민은 순식간에 2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비수와의 1대1 상황에서 정교한 컷백 패스를 시도했죠. 공은 완벽하게 중앙의 지루에게 연결됐지만 지루의 슛은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어요. 아쉬운 순간이었지만 이 플레이 하나로 손흥민이 얼마나 팀플레이에 능한 선수인지가 드러났습니다. 일본은 지금 초비상입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이 미국에서 보여주는 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면서 자국 리그로 복귀한 일본 선수들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일본의 스타 선수들은 대부분 유럽에서 은퇴 후 J리그로 돌아와서 편하게 뛰고 있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경쟁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후반 22분 손흥민은 이번엔 우측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손흥민의 포지션을 유동적으로 변경하며 콜로라도 수비진을 혼란에 빠뜨렸어요. 손흥민이 우측에서 뛰자 콜로라도의 좌측 수비수 샘 바인스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인스는 손흥민을 막기 위한 특별 훈련을 받지 못했거든요. 아르마스 감독은 손흥민이 주로 좌측에서 뛸 거라고 예상하고 우측 수비수에게만 특별 지시를 내렸던 거죠. 손흥민의 이 포지션 변경은 콜로라도의 전술적 준비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바인스는 손흥민과의 1대1 상황에서 번번이 뚫렸고 결국 후반 28분경 손흥민을 막기 위해 전술적 파울을 범하며 경고를 받았어요. 이건 명백한 백기 투항이었습니다. 정정당당하게는 못 막으니까 파울로라도 끊어야 했던 거죠. 후반 30분 BMO 스타디움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관중들은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했고 SON, SON, SON이라는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미국 팬들은 손흥민을 잘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손흥민이 경기에 나올 때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그의 플레이 하나하나에 환호하고 있죠. 후반 38분 드디어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페널티 박스. 외곽 왼쪽 45도 지점 바로 손흥민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그 위치에서 공을 잡았어요. 콜로라도 수비수들은 즉각 압박을 시도했지만 손흥민은 이미 슈팅 모션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왼발 인사이드로 공을 감아차는 순간 BMO 스타디움의 모든 관중은 숨을 죽였어요. 공은 완벽한 궤적을 그리며 골대 상단 구석을 향했습니다. 콜로라도의 골키퍼 잭 스테프는 손도 쓰지 못한 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공은 골대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단 10cm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경기 후 ESPN은 분석 기사에서 이렇게 썼어요. 만약 저 슛이 골대 안으로 들어갔다면 그건 올해의 골 후보감이었을 것이다. 공의 궤적과 속도, 그리고 타이밍 모든 것이 완벽했다. 단지 운이 콜로라도 편이었을 뿐이다라고요. 슈팅이 빗나간 후 손흥민의 표정을 보셨나요? 그는 하늘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금방 동료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는 제스처를 보냈죠. 이게 바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실수나 아쉬움을 드러내지 않고 팀의 사기를 먼저 챙기는 거예요. 후반 42분 손흥민은 또 한 번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우측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는데 공은 정확하게 중앙의 부안가 머리로 향했어요. 부안가의 헤딩은 강력했지만 골키퍼 스테픈의 슈퍼 세이브에 막혔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콜로라도의 진짜 영웅은 스테픈이었어요. 그가 아니었다면 콜로라도는 최소 3골 이상을 먹었을 겁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접어들자 콜로라도 선수들은 완전히 지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들은 시간을 끌기 위해 일부러 넘어지고 부상을 호소하며 경기를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시간 끌기 전술이었지만 심판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어요. 결국 추가 시간 5분이 주어졌지만 LAFC는 골을 넣지 못했고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종료됐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콜로라도 선수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그들은 무승부라는 결과에 기뻐하기는커녕 모두 그라운드에 쓰러져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90분 내내 손흥민 한 명을 막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결과였죠. 반면 손흥민은 땀을 닦으며 동료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상대 선수들과 악수를 나누는 여유를 보였어요. 경기 후 크리스 아르마스 감독은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손흥민을 막기 위해 모든 전술적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다. 그는 정말 특별한 선수다라고요. 이건 사실상 손흥민의 대한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 재미있어요.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은 12개의 드리블을 시도했고 그중 9개를 성공시켰습니다. 성공률 75%.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콜로라도가 3명씩 붙어서 막으려 했는데도 손흥민은 4번 중 3번은 그들을 뚫어냈다는 거예요. 키 패스는 7개였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기록이죠. 한 경기에서 7번이나 결정적인 패스를 시도했다는 건 그만큼 손흥민이 공격의 핵심이었다는 증거거든요. 슈팅은 5개였는데 그중 3개가 유효 슈팅이었어요. 만약 이 중 하나만 들어갔어도 오늘 경기는 LAFC의 승리로 끝났을 겁니다. 수비 기여도도 놀라웠어요. 손흥민은 오늘 경기에서 3번의 태클을 성공시켰고 2번의 인터셉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방 압박도 무려 8번이나 했고요. 이게 바로 손흥민이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라 완벽한 팀 플레이어라는 증거예요. 경기 후 현지 매체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LA 타임스는 손흥민은 골을 넣지 않았지만 오늘 경기의 진짜 승자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고
The Athletic은 손흥민이 MLS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는 칼럼을 게재했어요. Sports Illustrated는 손흥민 효과라는 특집 기사에서 그가 LAFC에 합류한 이후 팀의 티켓 판매가 300%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SNS 반응도 뜨거웠어요. 트위터에서는 산헤영맨이라는 키워드가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손흥민의 슈팅 장면이 10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레딧의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손흥민이 MLS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외국인 선수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유럽 매체들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영국의 BBC는 토트넘이 손흥민을 놓친 것은 실수였다라는 기사를 냈고 스페인의 마르케는 손흥민이 MLS에서도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라고 평가했어요. 독일의 킥걸는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이 MLS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며 그가 리그 MVP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제 통계적으로도 손흥민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가 LAFC에 합류한 이후 팀의 승률은 85%로 치솟았고 득점은 경기당 평균 2점 8개로 증가했습니다. 실점은 오히려 줄어서 경기당 0.6개 수준이에요. 이게 바로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팀에 미치는 전방위적 영향력입니다. 다음 경기는 이번 주 토요일 시애틀 사운더스와의 원정 경기예요. 시애틀은 현재 서부 컨퍼런스 2위로 LAFC에게는 만만치 않은 상대죠. 하지만 오늘 손흥민이 보여준 컨디션을 생각하면 충분히 기대할 만합니다. 시애틀의 브라이언 슈메처 감독도 벌써부터 손흥민을 어떻게 막을지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 손흥민의 진짜 가치는 골이나 어시스트 숫자로만 측정할 수 없어요. 그가 경기장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대팀은 전술을 바꿔야 하고 수비 자원을 집중해야 하거든요. 이게 바로 월드클래스의 파급력입니다. 팀 동료들은 손흥민이 만들어준 공간에서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고 감독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술적 옵션을 시도할 수 있죠. 오늘 경기를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해진 건 손흥민이 MLS에서도 여전히 넘사벽 수준이라는 거예요. 3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스피드는 리그 최고 수준이고 기술은 압도적이며 축구 지능은 차원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팀을 위해 헌신하는 태도는 젊은 선수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어요. LAFC 팬들의 반응도 뜨거워요. 경기장 곳곳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한국 팬들을 볼 수 있었고 현지 미국 팬들도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응원하더라고요. 한 미국인 팬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손흥민 때문에 축구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축구를 예술로 만드는 선수다라고요. 경기 후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였어요. 오늘은 골을 넣지 못해서 아쉽지만 팀이 실점하지 않은 것에 만족한다. 다음 경기에서는 반드시 골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죠. 이런 겸손함이 바로 손흥민이 세계적인 스타가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LAFC의 동료 선수들도 손흥민을 극찬했어요. 부안가는 손과 함께 뛰는 건 축복이다. 그는 항상 팀을 먼저 생각하고 동료들을 도와준다라고 말했고 지루는 손의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항상 배울 게 있다. 그는 진정한 프로페셔널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스티브 체론돌로 감독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에 대해 언급했어요. 손은 우리 팀의 핵심이다. 그가 경기장에 있으면 상대는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다. 오늘 골이 나오지 않은 건 아쉽지만 손의 플레이는 완벽했다 라고 말했죠. 한국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DC 인사이드 손흥민 갤러리는 실시간으로 경기 분석글이 올라왔고 유튜브에는 손흥민 개인 하이라이트 영상이 쏟아졌어요. 네이버 스포츠 댓글창에는 손흥민 칭찬 일색이었죠. 특히 일본 네티즌들의 질투 섞인 반응이 재미있었어요. 그들은 손흥민이 MLS에서 이렇게까지 잘할 줄 몰랐다며 부러워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시즌 손흥민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LAFC를 MLS컵 우승으로 이끄는 것이죠. 현재 LAFC는 서부 컨퍼런스 1위를 달리고 있고 손흥민의 활약이 이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목표예요. 만약 LAFC가 MLS컵을 들어 올린다면 손흥민은 유럽과 미국 양대륙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한 아시아 최초의 선수가 되는 겁니다. 개인 기록도 주목할 만해요. 현재 손흥민은 리그 득점 3위에 올라 있고 어시스트는 공동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득점왕과 어시스트왕을 동시에 차지하는 역대급 시즌을 만들 수도 있어요. 나아가 MVP 투표에서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죠.
손흥민이 MLS에 불러온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활약을 넘어섭니다. 그의 합류 이후 MLS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급증했어요.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MLS 중계 시청률이 500% 이상 폭등했고, 손흥민 경기가 있는 날이면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 뉴스톱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한인 커뮤니티도 들썩이고 있어요. 손흥민 경기가 있는 날이면 코리아타운의 스포츠바는 만석이고, 경기장 주변에는 한국 음식 트럭이 늘어서 있죠. 이건 단순한 축구 현상을 넘어서 문화적 현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MLS 리그 사무국도 손흥민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어요. 그의 합류 이후 리그 전체의 평균 관중이 15% 증가했고, 중계권 수익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 중계권은 손흥민 합류 전보다 3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판매됐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